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나 진상은 있기 마련. 정말 진절머리 나는 진상들. 진상에 대해 알아보는 잡 같네. 잡 같은 사람들. 네, 오늘 벌써 잡 같은 사람들의 마지막 회차입니다. 너무 슬퍼요.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내가 진상이 되는 경우, 진상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알아보는 진상규명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을 김태훈 교수님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 벌써요? 네, 하시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 끝날 텐데. 끝내지 말죠 뭐 그냥. 금유 씨, 근데 요즘 미디어에서 유독 사이다 서사가 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요즘 유독 사람들이 사이다를 많이 원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께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진상을 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많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많이 시원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미디어 속 진상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영상 속 진상의 심리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셔도 저희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억지라고? 야, 넌 안 되겠다. 너 일로 와봐. 이게 어디서 감히 누구한테? 김민지 씨? 응대는 고객한테만 하세요. 폭력 쓰는 범죄자는 경고 생략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뭐 범죄? 와, 이제 아주 고객을 범죄자 취급까지. 다들 찍으셨죠? 네, 찍었어요. 여기. 경찰서로 인계해 주세요. 그냥 애기야 가자. 애기야. 와, 아니, 와, 저렇게 착 잡아가지고 저런 진상을 멋지게 제압하는 모습. 와, 너무 통쾌하고 멋있는데요? 완전 사이다예요, 사이다. 교수님,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속 시원한 사이다, 이 서사를 환호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맥락 사회와 저맥락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고맥락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제재를 해줘요. 근데 저맥락 사회에서는 법과 규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진상 손님에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처벌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못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법과 규칙으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분들이 경찰서에 갔다고 해도 기소하고 재판받고 확정 판결 받는 데까지 한 2, 3년 걸립니다. 2, 3년씩이나요? 대법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처벌이라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주어져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사람들 제대로 처벌 받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 대부분 모르고. 근데 조금 전 영상에서는 그걸 바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좋은 행동을 하면 처벌받는다라는 느낌을 바로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이다의 서사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좀 영상도 보니까 좀 그런 말 있잖아. 손님이 왕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진상짓을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또 마침 조사를 해왔죠. 네, 우선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은 세계적인 호텔 경영인 세자르 리츠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자본의 평등을 의미하는데요. 돈이 있으면 누구나 왕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손님은 왕이고 직원은 노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과거 영국 같은 경우에 왕의 배변을 치우는 관리들이 공작이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족 출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자르 리츠가 주장한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은 손님의 왕 대접을 받고 직원 역시 왕을 대접할 수 있는 정도의 귀족, 그 정도 자격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권력거리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좀 전에 영상에서도 사장 나오라 그래 하잖아요. 되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광경이에요. 무언가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나랑 급이 안 맞아. 사장 나오라 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영상에서 사장이 나와서 그걸 해결했지만 실제로는
보안팀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보안팀이 출동해서 그 손님을 격리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보고 잘잘못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잘 알려진 일화 중에 하나인데 스웨덴의 국왕은 인기 있는 음식점에 가잖아요. 혹은 매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손님들처럼 기다려요. 줄 서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그럼요. 왕인데. 권력거래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서 변질이 됐다라는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진상 손님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의미를 변질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네. 제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사이다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라. 자르라고. 내 말 못 알아들어? 그거 안 자르면 니들이 고객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내 언론에 알릴 거야. 두고 봐. 해당 직원에 대해선 징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실 수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라. 내 요구는 그거 하나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금 보신 영상은 이제 백화점 VIP가 자신을 흉본 직원을 자르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아니 저는 솔직히 이게 진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VIP, 베리 임포턴트 펄슨이거든요. 네?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런 사람을 직원이 흉을 봤다? 그러면 그 직원을 잘라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상당히 좀 대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고객의 요구가 정당하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손님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그게 VIP건 아니건 간에 졸부라고 욕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이 손님의 요구가 직원을 해고해라.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요구라는 건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요구여야 해요. 지금 좀 전에 손님이 한 요구는 그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요구의 수준을 벗어난 거예요. 극 중에 장나라 배우가 무릎을 꿇고 고객님께 사과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저런 장면이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저는 다른 뉴스에서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손님이 직원한테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으라고 한 일들도 여러 차례 뉴스에 나왔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직원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러면 손님은 그 서비스가 충분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전쟁하고 전투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사과해, 너 나한테 굴복해, 이런 의미예요. 이걸 지금 굉장히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 영상에서는 그 장나라 씨가 일부러 무릎을 꿇은 거지만 실제 상황에서 무릎 꿇으라고 요구하는 건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진상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가끔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무례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행동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뭔가 제 심리가 달라지거든요. 이런 거를 관통할 만한 적절한 예시가 있을까요? 제가 첫 회에 네.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상황의 영향에 대해서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실험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하고 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더 많이 위반할까요? 뭔가 돈이 없는 쪽일 것 같아요. 아니요. 돈이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뭔가 좀 돈이 많으니까 벌금도 낼 수 있는 재력이 되고 좀. 그 실제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돈이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법규를 훨씬 더 많이 위반합니다. 부정행위도 더 많이 저지르고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저 어디서 맞추는 게 처음이라서. 왜 그러냐면 마치 그게 자기의 권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요, 어려운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게 되면 네. 그때부터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들을 따라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권력을 갑자기 가지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항상 인식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전혀 진상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실험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원래 인지심리학에서는 실험을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3명한테 선글라스를 씌웠어요. 한 명한테는 이게 명품 선글라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짝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누가 부정 얘기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정답. 명품 선글라스. 똑같은데 좀 늦었네요. 이게 자신의 권력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부정행위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짝퉁 선글라스를 쓴 사람이 가장 많은 부정행위를 저지릅니다. 앞에랑 조금 다른 경우 조금 아닐까요, 다르죠. 이거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나는 가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죠. 가짜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네. 나 이거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본 적 없는. 없죠. 네. 최대한 맞- 꾸미고. 그쵸, 마치 진짜인 것처럼 대부분 들고 다니잖아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동네 공터에 아무런 흠집이 없는 차를 놔뒀을 때는 네. 이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런데 유리창에 살짝 금이 간 차를 놔뒀어요. 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차가 폐차 수준으로 망가집니다. 지나가면서 살짝 금이 가 있는 걸 보고 막 돌을 던지고 부수고 막 그랬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살짝 금이 가 있다는 거는 이게 상대적으로 멀쩡한 차에 비해서 이런 정도의 행위는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를 쓴 사람은 네. 가짜를 쓰고 진짜인 척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본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부정행위는 훨씬 더 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 하는 게 어렵지 계속 하는 거는 쉬워요. 많이 해보신 것 같죠? 아니 그리고 교수님, 저는 한편으로는 진상에 대한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러한 갈등과 진상이 없어지려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해결책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까 잠깐 제가 권력거리 언급했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훈련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군가는 대접을 받고 있는데 나는 못 받아요. 네. 이게 뭐지? 쟤는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이러지? 그러네. 이럴 때 서운하다. 생기는 게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그러면 갑자기 진상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상황 정보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대우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진상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 상대방이 받아야 할 대우를 제대로 해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해도 아주 적절해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진상들이 생기고 늘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겠네요. 문제는 무조건 잘 대해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려면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고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대우하는 그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황금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금률이요? 네. 이름이시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제 제 이름 뜻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을 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잘 대접을 해주면 저 역시 좋은 대우를 받고 그러면 진상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이름은 참 잘 지어주시네요. 정말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네. 상대방을 먼저 대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출발점이 된다고 봐요. 아까 손님이 왕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내가 왕처럼 대접받고 대우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그만큼 존중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개개인에게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바로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제도 같은 게 같이 구비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직업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심리학자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3회차에 걸쳐서 진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서비스업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소위 진상 고객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거의 대부분의 직업에서 사실은 진상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상 상사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서비스업에만 국한된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후배한테 진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이 진상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심리학자 김태원 교수님과 함께 진상의 심리와 진상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조금 더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 나랑은 뭐 별 관계없는 얘기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상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저희는 서비스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더욱 건강한 문화를 향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다양한 진상들. 우리 모두 다른 직업이지만 모두 상처를 받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치유해주는 잡플러스 TV의 새로운 컨텐츠 잡 같은 사람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